목설장인데요. 목설장은 성인의 경전을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또 왜 읽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읽을 것인가,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읽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전체 내용을 보시면 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가지, 6가지 정도 나눠서 보는데, 특히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사서상경, 수학까지 보면서 5소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대체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상세히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5소경을 다 공부한 거라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 최소한도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 제가 읽겠습니다. 학자 상존 처심하야 불피사물 소선하고 이 필수 국리 명선연후에 당행지도 효연제전하야 가해 진보라 코로 입도 왁선어 국리하고 국리 왁선어 도시하니 이 서면 용신지적과 급 선악지 가요 가에다가 개제어서 보여라. 범 독서자는 필단공위자하야 경배 방치하며 전신치지하고 정사환영하여 심에 의치하며 이 내부에 필구처리지방이니 야 구독이 신불체 신불행면 즉 서자서 아자하니 하익지을이요. 저부터 한번 볼까요? 학자 그렇다면 학문의 정도 어느 정도 완성된 사람이 여기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학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학문하는 사람이 상존 자신, 항상 이 마음을 보존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항상 이 마음을 보존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는 지금 이 전장에서 지신자, 몽마님에서 말했던, 몽마님을 중시하는 지신장에서 말했던 지신장에서 공부한 내용의 마음을 항상 내 마음을 보존하여 이렇게 새긴 것이 문맥상 맞겠죠. 자,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을 보존하여 불피 사물 소승하고, 불자 나온 거 피 나온 거 사물 소승입니다. 피소, 피자가 입을 피자인데 사물로부터 이김을 당하는 바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물이 나를 휘둘리고 사물의 외물에 의해서 내 마음이 끄달리고 하지 않는 것을 불피사물 소승을 해요. 그러니까 외물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물로부터 이기는 바를 당하지 않나 그러면 외물에 의해서 내 정신을 꺾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필수 국리 명선이에요. 필수는 반드시죠. 국리, 도리를 연구하고 선을 밝힌 연후에, 자, 도리를 연구하고 선을 밝힌데 이때 도리는 천리라고 해요. 천리, 자연법칙, 하늘이 만드는 원칙. 그러니까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가 있겠죠. 그걸 인간으로 한다면 도리, 또 하늘의 입장에서 한다면 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천리를 연구하고 명선, 선을 밝힌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명선 자체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이 명선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잘못하면 악을 열심히 하는 수도 있거든요. 제가 공직자들을 특강을 할 때마다 꼭 그런 얘기를 한다면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잘 하는 것, 어떤 것이 어떤 공직자의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그걸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천리를 연구하고 인간의 도리를 연구해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가 선을 밝힌 연후에 당행지도 효연제전, 당행지도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이네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볼 수 있죠. 자,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효현제전, 자, 도리가 효현제전, 효자는
달그이고 새벽효 그런데 연자가 붙으면 의성으로 또는 의태어가 되는데 이거는 의태어로서 환한 모양, 환하게 제전, 당연히 행해야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환하게 제전 내 앞에 있는 그래야만이 가히 진보하라. 가히 나아가 진짜 걸음을 나갈 수 있다. 즉 학문의 길로 나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나가면 반드시 천리를 연구해가지고서 어느 것이 옳은지 명예하게 밝히고 그래가지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내 눈앞에 환히 밝혀진 이후에만이 비로소 도에 나갈 수 있다. 자, 고로 입도 막선을 궁리하고 궁리 막선을 복수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자와 호자는 같은 의미니까 놔두고 자, 입도, 도에 들어가는 데는 막선, 호, 막자가 들어가면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최상급입니다. 자, 궁리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도에 들어가는 것은 궁리가 가장 앞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궁리가 뭐하겠습니까? 궁리가 천리를 연구보다 도에 들어가는데 천리를 연구한 것보다 앞서는 게 없고 자, 그 다음에 천리를 연구하는데 독서보다 앞서는 것이었다. 자,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외물로부터 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궁리명선, 선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전에 궁리, 도리를 연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도리 연구하는 데는 도리를 연구해야만이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도리를 연구하려면 독서가 가장 앞선다. 그러니까 독서가 궁리, 도리를 연구하는데 독서가 가장 앞서니 이 고향에서 뭐뭐 때문이다니까 놔두고 성현의 용신지적과 급선악지 가요강에다가 개지어서 고야라. 성인과 현인의 용신, 마음씀씀이 적 흔적과 또 선악지, 선악 중에서 본받을 만한 것과 경멸 만한 것이 밑자는 너무 그리고 되니까 자, 선악 중에서 본받을 만한 것은 선이 되겠고 경계할 만한 것은 악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선악 중에서 성현의 마음 숨숨의 흔적과 선행의 본받을 만한 것과 악행의 경계하는 것이 개 모두 재어서 책에 재 읽기 이 고야 때문이다. 그러니까 독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책에는 책을 읽으면 선인과 현인의 마음 씀씀의 흔적과 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었던 사태에 있었던 어떤 선행이 있고 악행이 있어. 선행은 본받을 말하고 악행은 경계를 말해요. 그게 모두 어디에 들어있다? 책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푸른 독서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책을 읽는 까닭을 선정했네요. 그 다음에 보험 독서자는 모든 독서 여기서 자왔자는 사랑합니다. 모든 책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단공의자야. 단공은 지난번 말씀드린 단장에 공수한다고 했어요. 공수는 공자가 손 맞자고 공이니까 단장에게 공수하고 위자 위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위자가 높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앉다 또는 단정히 앉다 두 가지 해석하는데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질문이 있어서 단정히 앉다 그러는데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실제로 무릎 꿇고 앉으신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단정하게 공수하고 무릎 꿇고 또는 단정히 앉아서 경대 방책한다. 이때 방책은 방이라는 책을 안 보고 책을 나타납니다. 방이라는 것은 네모진다는 거 아닙니까? 방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책이 네모졌었죠. 그리고 책도 이 책자도 원래는 죽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죽간이 있는데 죽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책이거든요. 이 글자가 나오는 게 책자라고 해요. 그래서 경대 방책은 방책의 책이 아니에요. 책을 경대, 공경한 자세로 책을 해야 돼요. 책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전심치지하고 마음을 어지하고 뜻을 다한다. 즉 책을 읽는데 다른데
내 마음을 다른 데 쏠리지 않고 전신 오로지 책에 마음을 쓰고 또 내 치기, 내 의지도 항상 책에 딱 두는다. 정사하며 정밀하게 생각하고 함력 저질함 수행한 명이네요. 물에 젖어서 수행한다는데 이 정사하면 정밀하게 생각한다는 언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함행이라는 것에서 조금 의심이 어딜까요? 함행이라는 것은 숙독이라고 해요. 숙독. 깊이 또는 익숙이 있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또 정밀하게 생각하면서 숙독,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고 심해의치, 의치는 의미죠. 책에 들어있는 책의 의미, 의치를 심해, 깊이 이해하는 깊이 이해하는 또 매 구절마다 모든 구절마다 반드시 천리대방을 구한다. 천리, 천자도 발불천, 리자도 발불리자인데 이 천리라는 것은 요즘말로 하면 실천이죠. 실천. 실천하는 방법을 필고 반드시 구할 것이니. 자, 그 다음에 약 그 말은 만약. 약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쭉 길어가지고 직자가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가져버려요. 약 만약에 후독이 신분제 신분에 이 부분은 책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책의 내용을 체화하지 못하고 몸으로 그 책의 내용을 행동하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가 나온다? 서자서 아자나니 하익주요. 책은 책대로고 나는 나대로니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다.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이것은 여러 번 나온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그것이 서자서 아자.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다 해서 무조건 책대로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8절부터 나오면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 지신장이 공부했던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내 마음에 보존해 가지고서 외부로부터 이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반드시 도리 또는 천리를 연구해 가지고서 어느 것이 선인가 명확하게 밝힌 후에 바탕에 행해야 하는 도리가 내 앞에 밖에 들어간다. 그래야만이 진무할 수 있다. 도에 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에 달하는 것 중에서는 도에 들어가는 국리, 즉 천리를 연구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또 천리를 연구하는 것은 독서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그 까닭은 성인과 현인의 마음 씀씀이를 흔들과 또 선과 악과 즉 본받을 만한 선과 경계만 하기 이렇게 모두 이 책의 제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책을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맞잡고 무릎 꿇고 앉아 공경스러운 자세로서 책을 대하며 마음을 오로지 하고 내 뜻을 다하고 깊이 생각하고 아주 익숙하게 읽어가지고서 거기서 취하는 그 책이 의미하는 또는 취하는 말을 깊이 이해하여 이해하며 모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구해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고 맞아 이분은 책을 읽으면서 몸으로 책의 내용을 체화하지 않거나 또는 몸소 그 책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결국 책은 책대로고 나는 나대로니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책 공부했습니다. 자, 선록소하가요. 사친 경영 충분 제량 융사 치료지도에 일일 사관이 역행진이라. 차도 계약급 통문하여 국리 정신 수기 치인지도에 일일 진지 신천진이라. 차도 논하여 구인위 한양 권원지공에 일일 정사의 신체진이라. 차도 맹자하여 명견의리 안리력 전천리지설에 일일 연찰이 합충진이라.
차독 중용하여 성정지덕 추치지공 위익주매에 일일 완색이 유두원이니라. 소학부터 시작해서 대학, 원어, 명의가 중용. 우리가 보통 사성을 상경했는데 용 선생님은 이 소학을 포함해가지고 오서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학. 먼저 소학을 읽어가지고서 무엇을 해요? 사친, 경영, 충분, 제장, 융사, 친후의 도리 또는 당군에서요 낱낱이 상세하게 완자는 읽어보는 얘기. 완자는 즐긴다 그런 얘기인데 완전히 상세하게 읽어보면 역행기냐 힘써서 그걸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사치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 그 다음에 경영은 형을 공경하는 것, 충고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 지금은 나라에 충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자는 이 제자는 옆에 신방구에 붙어있는 제자와 같기 때문에 어른에게 공손하는 것, 어른에게 공손하는 것. 융사, 스승을 높이는 것, 또 벗과 친하게 지내는 도리, 그러니까 사친지도, 경영지도, 충분지도, 제장지도, 융사지도, 치유지도죠. 소학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낱낱이 상세하게 읽고 힘써 행할 것이냐 이러네요. 소학은 한번 볼까요? 소학은 이 북송 때, 남송 때 그 천재 주석가이고 사상가인 주희, 보통 주자라 부르죠. 주희에 의해서 주희의 제자인 유청기, 자가 사진에서 유자쟁이라고 하고 유청기라는데 이름은 유청기입니다. 유청지에게 시켜가지고 옛날에 대학처럼 대인을 가르치는 대인제학인 대학처럼 소인을 가르치는 소인제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진시황 때 아마 분석인육 보력에 아마 그것을 불태웠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책들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어린이한테 가르칠 만한 그런 소학으로서 소자지학으로서 가르칠 만한 책을 한 편집하라 라고 제자한테 말해가지고 이 유청기가 초안을 만들고 주의가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손보고 또 육로를 해가지고 이 만드는 책이 소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학 집주라는 것을 읽고 있거든요. 이 소학 집주라는 것은 이 집주라는 것은 주석서들을 모아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율곡 이 선생께서 중국에 있는 소학의 여러 가지 해설서, 요즘 말하면 참고서가 되겠죠. 중요한 5가지에서 참고서를 갖다 집성, 집회, 정오, 증유, 집설 이와 같은 5가지 해설서를 갖다가 소학 원문에 해설서를 갖다 당신이 골라서 넣고 또 본인이 추가로 더 줄을 달아내가지고 소학 집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소학을 공부하면 소학보다 소학 집주를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소학 집주에는 특이하게 소학 집주 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증이라는 책은 양호 이소 선생께서 나중에 소학 집주에다가 3줄 추가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이나 있는 분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만큼 조선시대에서 소학을 되게 중시했다는 얘기예요. 저희 그 조선시대에서는 소학을 기본적으로 알아야만이 대화가 된 만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소학에는 3절 사도라고 해가지고 세소, 응대, 진퇴의 절, 또 예절과 사도, 애친, 경량, 융사, 친의 도리 또는 당도 쇠소, 물 뿌리고 쓰는 일. 그러니까 어린이 교재에서 첫 페이지가 첫 수야 얘기냐 놀자가 아니고 물 뿌리고 쓰는 방법. 어른 앞에서는 어떻게 청소를 하고 왜 또 청소를 하고 쇠소, 응대, 어른이 부르면 대답하고 어른이 뭔가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방법. 또 진퇴, 앞에 나가고 물러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애칭, 어버이를 사랑하는 방법. 경장, 어른을 공경하는 방법. 융사, 스승을 높이는 방법. 친우, 법과 친해지는 방법. 이와 같은 3절 사도를 기본적으로 소학에 거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
그 다음에 대학급은 미시니까 대학 및 대학 그리고 홍문을 읽어서 대학은 대인지학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익이라는 책에 사서옹이나 예익이라는 책에 한 편으로 들어있던 것을 나중에 독립된 교재로 만들었죠. 책으로. 그래가지고 이 대학은 한 1700여 대가 되는데 이 대학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 제자들이나 또는 학자들이 궁금해서 질문했던 내용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것이 대학 혼문이라고 해요. 물론 논어 맹자 중용도 각각 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혼문이라고 있는데 특히 대학에 쓸 만한 혼문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퇴계 선생 같은 경우도 대학 혼문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다음에 대학과 혼문을 읽어가지고서 국리정신수기치인지로의 일일진비시이냐 국리정신수기치인지로 놔두고 낱낱이 진지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되죠. 그럼 국리정신입니다. 국리는 뭡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죠? 도리, 천리를 연구하는 거. 도리와 천리를 연구하게 되면 내 마음이 바로잡아지니까 마음을 바로하는 거. 그 다음에 수기치인지로. 수기치인은 자신을 수양하고 타인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수기를 먼저 해야 하면 치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제강을 잘해야만이 치고팽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기치. 대학에 가르치는 국리정신, 도리를 연구하고 또 마음을 방어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수학하나 그렇죠? 쇠소음대 있다 이제. 그래서 대학을 한번 간단히 볼까요? 대학은 원래 예기에 42번째 있었던 42번째 있었던 편이 한 편이었는데 송나라 사마왕이 처음으로 단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대학 방이라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마왕 이후로 정의책과 정명도는 두 걸출한 학자가 나와가지고 그분은 두 분이 형제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써놓은 글인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자왈 그러면 정의책인지 정명도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두 정자가 나타나가지고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주의,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의가 이정자인 정의천 정명도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이거 우리가 대학 편이 이것은 그냥 얘기의 편으로 드는 게 아니라 육아인의 핵심이다 라고 만들어가지고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에 있었던 그 대학을 가지고 본인이 수정을 해가지고서 대학 장부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으로 고본대학, 신본대학 이래가지고 사서 폐지시켜요. 그래서 이 장부라는 건 뭐냐면 대학이라는 그 내용을 장의 1장, 2장, 3장에 4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구로 나온다는 구두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끊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학 장부를 만들 때 옛날 고본대학의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두 번째, 글자도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에 빠진 것 같은데 뭐 자기가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경전을 대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경전이라는 것은 경전의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지 경전이 잘못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간지사하고 감히 소원 못한다. 경전은 시간, 장소와 상관없이 모두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통용되고 또 아프리카를 가나 미국을 가나 한국에 있으나 모두 통하는 것이 경전인데 그래서 서민이 쓴 것은 경전이라고 현인이 쓴 것은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을 의심해.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경을 의심해. 그래가지고 경을 고쳐버려요. 개경. 그 다음에 경을 만들어버려요. 이 주장 같은 경우는 경을 만들어버려요. 개경과 종경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후세 학자들이 주장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 장문 내용을 다 삼강경 8점을 가는데 명령과 친민이라고 써있는 내용은 힘으로 있다고 그래요. 힘민, 기업에서.
그다음에 경루치, 성의, 정신, 수신제가 지구팽창. 이 8조목 같은 것은 아마 가끔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논어를 차독론어, 차독이라면서 부인, 위기, 함양, 본원지공의 일일 정사의 실천이다. 다음에 논어를 가지고서 구인, 인을 추구한다. 논어의 가장 키워드는 인, 이 어질인자. 자, 인을 구한다. 위, 기, 그 말이 뭐냐면 위기란 말이 자신을 위한다는 얘기인데 한문에는 두 가지 있잖아요. 위인 공부와 위기 공부가 있다. 위기 공부는 자신의 내용을, 자신의 삶을 또는 자신의 그 정신을 공부하는 것이고, 위인은 남한테 보여주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맨날에 찍어보는 것은 위인 공부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논문만 쓰면 되는데 그때 무렵에 굉장히 멀리 발령이 난 바람에 논문을 못 써봤어요. 그래서 다시 오니까 학교에서 저한테 논문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과연 그 논문을 써가지고 학위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학위를 받을 만큼 내가 수양이 됐으면 된 것이지. 그래서 이 위기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부터는 학위를 안 받았지. 그 다음에 함양 본원 중에 함양은 내가 내가 스스로 수양한다는 거. 본원은 이때 본원은 어질인자 인. 인을 아주 쉽게 만드는 하면 사랑하는 거죠. 하면 사랑해. 자, 그러니까 인의 공부를 하면 공부를 정사에 정밀하게 생각하고 신체 깊이 체화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지의 시체지나 성사의 시체지나 뜻은 비슷한 것 같아요. 논어라는 책을 한번 살짝 볼까요? 논어라는 것은 공자님의 말씀을 공자가 직접 말씀하신 것 또는 공자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얘기했던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이 나와요. 염유가 물어봐. 자기 그 제자들, 염유의 제자가 공자님이 혹시 위나라 군주를 위해주다가 당시 위나라 군주가 자기 아버지는 바깥에 남은 나라에 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자기가 왕위를 받았어. 아버지가 돌아오라니까 아버지하고 서로 못 돌아가게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현재 그 군주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쫓겨나 있는 아버지를 도와줄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공이라는 제자가 여기다가 아 그래?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다. 그리고 공자한테 가가지고 위나라 군주를 도와주는 게 물어보지 않고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이숙제. 잘 아시다시피 백이숙제는 고조군이라는 작은 부영국의 그 왕자들인데 이분들이 자기 왕을 서로 알으려고 도망가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무왕이 주임금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니까 아무리 천자가 나쁜 세상에서도 신하가 죽으면 되겠느냐라고 가냈던 사람이 백이숙제예요. 그리고 무왕이 주임금을 죽이고 천하를 통일했고 주나라를 만드니까 거기 주나라 곡식을 못 먹겠다 해가지고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먹다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 백이숙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은 옛날에 아주 현인이다. 그러니까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신세를 원망했을까요? 한탄했을까요? 그래 공자님 말씀이 구인이 등인데 우하원이에요. 저도 노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인데 인을 추구하다 인을 얻었으니 어찌 원망하리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백이숙제는 비록 굶어지더라도 자기가 추구한 그 가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공이 나아가는 말이 공자님은 일군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 중에서 구인, 뒤이나 말 나오거든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죽어도 교도소 가도 아무런 원망을 않는 것이 이게 구인이 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님이 또 한국 배우면 옛날 학자들은 위기하든지 요즘 학자들은 위인하다. 우리가 지금 요즘
요즘 젊은이들 큰일 났다 했는데 공자님 시대도 그런가 봐요. 금지 학자는 오늘날 학자도 아닙니다. 공자님 당시. 옛날 학자들 공부한 사람들은 위기 공부했다.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이 양치하고 그런 공부를 했는데 요즘 학자들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공부를 하더라. 뭐 시험 봐가지고 학교 오는 것도 사실 위인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위인 공부. 그러니까 논어를 공부해서 구인, 인을 추구하는 것, 또 위기,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 그러니까 한문 공부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야 내가 한문 공부를 해봤더니 이렇게 생각 안 되겠더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한 것은 옳지 않거든. 내 자신의 수양하는 데 도움을 내가 해야지. 내가 이거 봤더니 말이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 공부. 자, 그 다음에 명자를 공부해가지고서 이래가지고서 명견, 의리, 안인욕, 존천지지설에 대해서 일이 낱낱이 명찰 명확히 살피고 확충기 확은 범위를 넓히고 지금 충은 내용을 가득 채운 거예요. 자, 공부했던 내용을 찾는 사람한테 넓히고 또 내용을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명견, 의리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뭐를 의와 리를 어느 것이 의로운 것인지 어느 것이 사리사욕인지 이게 의리가 딱 그런 개념 의리가 아닙니다. 의와 리에 대해서 어느 것이 의에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사리사욕에 맞는 것인지 의는 준하고 사리사욕은 제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알인욕 존천리네요.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인욕, 인간의 욕망을 막고 천리를 보존한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의 욕망은 어쩔 수 없이 있는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알인욕 하지 않고 없을 못하고 무인욕을 한다면 인욕을 없애야 되는데 명자는 인욕이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막는데 중점 두는 보면 알자를 보면 인욕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이. 그러니까 인욕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막고 천리 자연의 법칙 또는 인간의 도리 그것을 마음에 보존하는 그런 설명에 대해서 낱낱이 명확히 살피고 그걸 넓히고 채워나갈 것이다. 맹자는 이제 원래 사기에 보면은 자사의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인한테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 같은 다음에 제나라 선왕이나 또는 양나라 해왕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졌던 뜻을 쭉 펴려고 했는데 결국은 당시에 춘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전국 시대인데 전국 시대는 뭡니까? 진시황이 통일되기 전이니까 진시황이라는 진나라 하나를 두고 나머지 6개 큰 나라가 합종할 것인가 연행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다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맹자가 하는 말에 맨날 공자님 말씀을 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당시 뭐냐면 그 사람의 맹자 말을 갖다가 그걸 실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 땅에 우원이 화만사장이다. 너무 우환하다는 얘기는 너무 세상일에 멀어가지고서 일에 대해서 일의 실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라고 지금 어느 세상인데 이 사람과 당연히 공자님 말씀을 앉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물러나가지고서 자기 만약이라는 그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시경, 서경 그런 것을 공부하고 공자님이 공부했던 내용을 즉 기술해가지고서 맹자라는 책을 썼다. 그런데 맹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논어는 공자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궁금한 것도 또는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 맹자를 읽는 것은 맹자는 걸출한 학자가 썼을 거라고 충분히 불만을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용을 읽어가지고서 성정지덕 추치지공 위입주거에 대해서 일일 완색이 유두건이라. 자, 중용을 읽어서 성정의 덕과 추치 결과와 위입지명, 위입의 오묘함에 대해서 낱낱이 완색, 그 완색도 깊이 유명을 완자가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데 색자를 찾으신다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계속 찾아보니까 깊이 유구하고 그래가지고서 터득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중용을 읽으면서 주역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중용이라는 내용은 소주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는 본성과 감정의 감정의 모양입니다. 인간의 감정의 모양. 추치지고 그러는데 추치는 주명에 나와 있는 글을 읽지 않으면 추치란 말을 하거든요. 추와 치는 아니고 또 위육도 주명에 내어주냐 말이에요. 위육의 오묘하고 치추의 모양. 한번 주명으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중용 그 선언에 보면 자정자는 이제 정자라는 사람, 정의체 있는 사람을 다가 높이기 위해서 자자 하나 더 붙였어요. 정자가 하려면 불편이 중이고 불력이 유력이라고 했어요. 불편, 치우치지 않는 걸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불력은 바뀌지 않는 걸 용이라고 했어요.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중은 항상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적정선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큐빌리엄이라고 하니까 딱 균형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다음 불력을 보니까 항상 통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도 통한다.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은 이 공자 문화에서 마음을 전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 공자 문화의 근본은 뭡니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진짜 신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문화에서 그 공자 문화 사상을 전하는 마음을 전하는 법인데 자사가 공자 제자가 그것이 오래돼가지고서 원래 공자의 뜻이 자꾸 착오가 생기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걸 만들었다 하면서 이 전이 첨예에서 중용은 자사가 썼다라고 하는데 증거는 매우 박약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첫 번째 나온 거는 천명지성이요 소성지도요 수도지 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왜 교육을 하냐면 교자를 거치기 위해서 천명이 성이고 솔성이 도고 수도가 교다. 천명 하늘의 명령 너는 이렇게 살아 라고 본성을 낸다고. 요즘으로 한다면 나는 프로그램 했어요. 내 프로그램 만들어서 딱 집어넣어. 그럼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인간한테 주어진 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늘이 이렇게 설계가 된 사람. 하늘이 너는 이렇게 살아. 인간. 그렇게 준 걸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해요. 내 본성, 인간의 본성. 물론 선설 입장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본성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걸 갖다 도라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잘 지키고 도에 맞는 행동을 본다는 의미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훌륭한 품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성, 본성을 따라 사는 걸 도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제 이름이 제 호가 솔성입니다. 솔성. 이때 도자가 제 도자하고 글자를 다른다면 옛날에 같이 썼답니다. 자, 어쨌든 본성을 따르는 게 도인데 그 도를 닦는 것이 교답니다. 그 도를 닦기 위해서 그 도가 무엇인가 하고 그 도를 행동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하늘이 우리를 설계할 때 이렇게 살아라 명령했던 것이 본성이고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고 그 도를 수양하고 닦는 것은 교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희노애락 지금 이발을 위주 중요하겠네요. 희노애락은 본성이 외모를 접하면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희노애락이. 그러니까 본성은 원래 선한데 외모를 접하면서 기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아직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갖다가 중이라는 중. 자, 그 다음에 그 감정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모두 그 법도에 딱 맞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고 성낼 만할 때 성내고 또 슬퍼할 만할 때 슬퍼하고 즐거워할 만할 때 즐거운 것이 다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날 때 당연히 화를 내야 하는 거죠. 또 슬퍼할 때 슬퍼해야 하는 거죠. 그 감정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다 법도에 맞는 것을 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과 화를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다. 천하의 모든 일의 근본이다. 즉 희노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
본상이 됩니다. 그런데 화라는 것은 즉 희노애락이 밖으로 드러나오고 도에 또는 그 법도에 가장 맞는 것은 천하의 달도야. 천하 어디 가도록 통하는 도라. 달도라는 것은 천하에 어디 가도록 통하는 도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중화를 다하면 천지가 자기를 잡는다겠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희노애락이 드러나기 전에 선한 상태가 아주 고약한 상태가 완벽하고, 두 번째 희노애락이 드러났을 때 법도에 딱딱 들어맞은 것은 중화가 되는데, 중화가 그러니까 내가 치중화를 잘못하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못 잡고 마음으로 기대지지 않는가? 왜 그런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시다. 그래서 중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려면 먼저 소학을 읽어가지고서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개하고 또 임금께 충성하고 어른께 공손하고 스승을 높이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깊이 상세하게 공부해가지고서 힘써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공부를 공부해가지고 읽어가지고서 도리를 연구하고 마음을 바라고 자신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 도리에 대해서 낱낱이 제대로 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다음에 논어를 읽어가지고서 인을 구하는 방법, 또 위기의 공부, 또는 근본 즉 인을 함양하는 공부에 대해서 낱낱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명단 들어서 의가 무엇인지 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인간의 욕망을 막고 즉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막고 천리를 마음으로 보존해야 하는 그런 설명에 대해서 낱낱이 명확히 살피고 그것을 넓혀가고 체험할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가지고서 성정의 모양, 인간의 본성과 감정의 모양, 그 다음에 그것을 치중화를 즉 인간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드러났을 때 적절한 것을 모두 완벽하냐는 그런 공부, 그것도 공부 들어가서 천지가 자리 잡고 마무리 다 비례되는 그 오묘함에 대해서 낱낱이 깊이 살피고 터득 한번 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고 자, 차독 시경하여 성경기 사병 선악지폭에 일일 자비하여 간만에 등장입니다. 차독 예견하여 천리지 젊은 의칙지도수의 일일 강의 유리번입니다. 차독 시경이라는데 시경은 옛날에 시라고 돼 있었는데 경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당시 한 3,000수 정도 있었대요. 있는데 공자님 중에서 311수를 쓸데없는 다 버리고 쓸만한 내용을 311수 남겼다는 거죠. 근데 6개 시는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305수라고 하기도 하고 311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3대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시경으로 얻어요. 근데 성정지 사정과 선악지폭에 대해서 낱낱이 잠이라는 잠자는 잠긴다, 잠수한다는 잠자인데 역자는 실마리를 풀어낸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간발의 칭찬입니다. 간발은 시경이 있고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간발이에요. 칭찬이라는 것은 그 칭찬 자체가 내가 잘못된 걸 지는 억누르고 창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이나 자기가 징계하니까 시경의 내용이 있고 나하고 관련된 내용이 왔을 때 감동을 해가지고 나는 내가 이걸 보고 있었구나. 그럼 성경기 사정이 뭐냐? 성경. 이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본성과 감정이 아니고 그냥 감정이에요. 시경에서는 감정이에요. 감정의 사정인데 사자는 빗길 사자라고 보는데 사태가 사자라고 했는데 바른 점이야. 바르지 못한 거 바른 거. 감정에 바르지 못한 거 바른 거. 그 다음에 선악지폭에 폭으로 포성한다는 얘기고 걔는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는 포성하고 악에 대해서는 경계해요. 그러니까 시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사안이
나쁜 행동이면은 악한 행동이면 경계의 의미가 들어있고 선한 행동은 포상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시경에 써진 내용 중에서 감정의 바른과 바르지 않는 것, 또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갖다가 경계할 것인가 포상할 것인가 시의 내용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낱낱이 깊이 그 실마를 찾아가지고서 감동해가지고 있어. 그걸 내 자신의 행동에 모험을 삼다. 시경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5개월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시집을 쭉 삼천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왜 시를 갖다 모았냐면은 이 중앙에는 천자가 다스리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제후라 해가지고서 천자와 가족, 친척이거나 또는 그 나라를 거느리고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을 갖다가 땅덩어리 7씩 띄워줘가지고서 제후라고 의미해가지고 거기서 독자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걸 제후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후국에 대해서 천자가 제대로 통치하고 있는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사람들 대본해가지고 거기에 유행하는 내용을 다 적어오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체시관이라고 해요. 시를 체지받는 공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체지는 그 시를 갖다 놓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 내용이 또는 유행가 내용이 못살 갖다 가르치자, 우리 왕은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나라는 정치를 잘못한 것이고, 아 우리 나라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다. 누가 나라님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먹고 사는 세상에 없다면은 그런 시가 즉 그런 노래가 유행하고 있으면 그 나라 통치 잘한 거죠. 그러니까 천자 입장에서 그 나라 통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요즘 같은 데는 여러 교사 하겠지만 당시에는 시를 모아가지고 그 최시원들 시를 모아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때 공자님 보니까 약 3,000수 정도 됐었는데 공자님이 그 중에서 산사, 깎을산자, 깎을산자 다 정리하고 그리고 312편을 갖다 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편을 제목만 전하고 305편. 그런데 이 305편에는 풍아송이라고 나누는데 풍은 유행어, 아는 조정은 연애에서 쓰는 거다. 송은 이 송자가 찬송할 때 송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인데 그 제사 받는 분의 훌륭한 행적 같은 것을 송, 기린다는 얘기예요. 기리선. 기른이나 기리는 내가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풍아송이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견을 얘기하고, 예기라는 책을 예견이라고 하죠. 여기는 천리지절문과 의칙교도소에서 일일 낱낱이 강론하고 연구하네요. 또 유리번 확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리지절문과 의칙교도소에 대해서 천리지절문은 천리는 하늘에 있잖아요. 즉 자연법칙이죠. 자연법칙.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법칙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인간의 도리지만 하늘의 원리 또는 하늘의 이치, 천리의 일부죠. 자, 그런데 천리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아주 훌륭한 성인이 나타나서 이 천리를 문식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식화. 각 절기에 맞게끔 전에 맞게끔 문식화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나이가 20살에 넘으면 성인으로서 행동한다. 그것이 절이 20살에 넘으면. 그다음에 문은 뭡니까? 성인으로서 행동한다. 그런데 문이란 건 뭐냐면 문이란 말이잖아요. 문이는 최초의 인간이 대화하고 말하는 내용을 뭔가 표시할 때 글자로 표시하고 문으로 표시했어요. 산에 가서 산을 그려놓고 토끼를 잡았으면 토끼를 그려놓고 그걸 문이라고 해요. 근데 문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문의가 다시 글자가 되니까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가 나중에 합쳐져 가지고서 글자가 되는데 이 글자 자체는 나중에 뭐냐면 새끼칠 자자. 문의가 글자가 돼요. 근데 문의는 처음에는 산이면 이렇게 산만 그랬겠죠. 이것이 나중에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 그래서 하늘의 이치 또는 인간의 도리를
그 전리에 맞겠다, 절차에 맞게끔 다 문식하는 것이 천리지죠. 그다음 의칙기도수, 의칙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프로토콜이 있을 거예요. 프로토콜이. 그런데 그 프로토콜에 대한 도수가 있어. 도수가 뭐냐면 일정한 도에 맞는 수단이에요. 예를 들면 공자님한테 제사 드릴 때는 절을 3번 해요. 돌아가신 조상한테 절을 때는 2번씩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개천 행사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4번을 했다고. 그것이 도에 맞는 숫자예요. 의칙은 의식의 도수.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한 번 하죠. 그것처럼 그와 같이 각각 얘기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 심지어는 얘기를 읽어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여자는 가슴을 치고 남자는 깡충깡충 뛰면서 슬퍼를 안 내린다. 표봉의 숫자가 나와. 그와 같이 의식의 거기는 도에 맞는 숫자. 그것을 낱낱이 강론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서 그걸 확립해야 한다. 원래 있는 얘기는 보통은 5,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그 얘기는 한나라 때 대선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삼촌이고 그 사람이 조카라고 했는데 대덕이 있었던 대대기와 대성이 있었던 소대대기 중에서 소대대기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얘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옛날에는 무슨 3,000년, 5,000년 썼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 맞지 않고 특히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얘기는 이렇게 된다. 그러나 소대대기를 썼던 대성이 썼던 소대대기도 이것도 옛날에 썼던 내용들을 참고했던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다음의 시경을 위해서 감정에 다르지 않음과 발음, 또 선한 행동을 포상하고 악한 행동을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낱낱이 깊이 그 실마리를 찾아가서 감동해서 그것으로 내 자신의 징계를 삼을 것입니다. 다음에 얘기를 읽어가지고서 하늘의 도리 또는 하늘의 이치를 각각 절차에 맞게끔 문식해 놓은 걸 그 다음에 각각 의식의 그 도에 맞는 숫자에 대해서 낱낱이 강론하고 연구해서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상황 치차리 대경계표에 일일 영묘인 소고는입니다. 차독 역정하여 기룡 전망 침태 소장 뒤에 일일 관한이 국년은입니다. 차독 다음에 성경을 읽어가지고서 이제와 상황이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계법에 대해서 낱낱이 요령을 터득한 영자가 터득한단 말이에요. 요령을 터득해서 근본에 소급해 와야 한다. 근본을 추구해 와야 한다. 근본이 무엇인가 생각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은 문화 영웅으로서 중국의 훌륭한 왕을 이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연임금과 순임금을 이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망은 우임금, 탕임금, 여기서는 문무 두 사람을 하나로 치고 있습니다. 원래 문화가 무왕인데 왜 그러냐면 주나라를 기업한 결국 주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천자가 된 사람은 무왕인데 주나라가 그 전에 탕왕의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을 죽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주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그 문왕이 거의 다 해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나라를 건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무를 같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문무, 그래서 우탕 문무, 그래서 사망금은 우탕 문무 이렇게 다 통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화영웅인 요순과 우탕 문무 그 사람들이 천하를 다스릴 때 대경계법은 그냥 큰 법인데 사실은 위대한 법입니다. 경과하고는 다 위대한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자가 주나라에서 세웠던 나라니까 문무가 세웠던 그 주나라의
중간 이후에 태어났어요. 공자는 거의 말기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나라예요. 그때 태어났는데 이때 그 훌륭한 특히 문화의 통치를 공자는 최고로 쳤어요. 이분들이 다스릴 때 어떻게 사는가? 그 법도에 대해서 낱낱이 요점을 알아가지고서 근본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을 잘 살펴볼 것이다. 이제 그 성경이 보면 쭉 나오는데 원래 성경 내용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성경이라는 그것은 진실함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 대의설교회로 쳐버렸어. 그리고 다 없애버렸는데 선때 복생이라는 노인이 90세가 넘었는데 그 성경을 안 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시골해가지고 파토리가 심해가지고서 자기 딸이 통역을 하면서 그걸 쭉 암기했더니 고술로 받아들여가지고 책을 다 만들었어요. 그걸 보통 금문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라고 쭉 읽고 있었는데 나중에 공자의 고택을 하나 수리한다면서 벽을 헐다 보니까 그 벽에 대나무로 딱 해놓고 흙을 발랐는데 그 대나무에 가보니까 이때 성경에 있는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자가 분석인을 예상해가지고서 그 대나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의 글을 갖다가 거기다 감춰놨다.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성경이나 이런 글자를 많은데 재원해 보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벽에 있었던 것을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주간이 전부 다 성경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완전히 없어져버렸어요. 없어져버리고 나중에 동진 시절에 예당의 내사였던 내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걸 모아가지고서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총 33편을 만드는데 이것이 옛날에 있는 그 고문성사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걸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양이 미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글을 읽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경은 주역을 얘기해줘. 왜냐하면 역이라는 게 세 가지인데 하음주 다 있었다고 주나라 때 역경이니까 주역이. 그래서 기륭, 존망, 진퇴, 소장, 지기에 대해서 기륭, 존망, 진퇴, 소장을 좀 더 배우고 일일 낱낱이 관, 완, 보, 질이나 잘 살펴보다는 거죠. 성을 살펴보고 공부해서 국년은 여부한다. 길흉, 길할 것이다, 흉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면 길하고 어떤 사람을 흉할 것이다. 존망, 살아있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또 진퇴, 내가 결선에 나아갈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나설 것인가, 말 것인가. 소장, 소는 줄어지고 장은 불어나는 것인데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런 기미에 대해서 아주 주역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기미를 보고 결과를 알아내는 것이 주역이거든요.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또는 무슨 식말도 없이 무슨 숫자를 보고 손가락으로 곱작곱작 알아본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기밀을 보고 결과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기밀 보고. 그래서 주역을 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역은 여러 가지로 불려요. 역경, 역전 근데 경은 원래 주역이 본래 썼던 내용이고 전은 그 주역의 내용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역전은 보통 주역 역전은 10일이라고 그러죠. 10가지겠습니까? 그럼 역경에는 68개의 괴와 그 괴 속에 들어있는 6개 지점의 효. 그래서 효사와 괴사가 있고 여기는 역전의 10전이 있어요. 12전. 근데 64개에 대해서 해설을 쓰는 것은 64개에 대해서 설명을 쓰는 것은 처음에 괴를 그린 것은 60개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괴만
그 괴사에 대해서 공자님이 10개의 해설서를 나왔어요. 그것이 계사전 상하, 단전 상하, 상전 상하, 문헌, 설계, 서계, 잡계라고 총 10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합쳐갖고 12기라고 해요. 10. 그래서 보통 주역을 사승이연이 썼다고 해요. 사승이. 그러니까 복희씨가 처음에 괴를 그렸고 괴사를 문왕이 썼고 또 주공이 거기다가 또 회서를 썼고 공자가 12기를 썼다. 그래서 사선 그 다음에 정리천과 주의가 이현으로서 주석을 잡았죠. 그래서 정리천의 정을 정천, 주자가 된 것을 본이 그래갖고 주자와 정자가 또 해석을 하는.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이 정자와 주자가 따라오는 그런 정경과 본의를 가지고 해석을 공부해 왔죠. 그래서 사선 이연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분들을 말합니다. 주역을 만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을 잘 따르면 편리하고 결을 따른다고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엄청난 큰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죠. 그런데 파도를 잘 타는 이런 사람들은 파도를 잘 이용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게 세상의 결을, 세상의 이치라는 게 주역이죠. 더 쉽게 말한다면 나무를 장작으로 팰 때 이와 같이 펴면 도저히 안 되겠죠. 세상 사는 것도 결이 있듯이 나무도 결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에 맞게끔 도끼로 찍으면 잘 자라야 되는데, 잘 펴지는데 결에 맞지 않게끔 나무를 자르면 본인이 안 자라야겠죠. 그와 같이 인간 세상이 모두 결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 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을 발견하는 것이 주역이다. 보면은 각골문인데 이것이 거북이 배딱지에 이걸 발견했어요. 거북이 배딱지에 보니까 글씨가 써져 있어.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거북이 배딱지 글씨를 한약방 한 사람이, 약방 한 사람이 그 약 재료를 최초로 보니까 갑자기 글씨가 같은 게 많이 써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보고를 했더니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제급사월염으로 했어요. 제급사월염으로 4월에 산디께서 하나님이 4월에 이르러 비가 내리도록 하신다 했어요. 이쪽에 또 뭐냐? 제불기급금사월염으로 산디께서 이번 4월에 이르러서는 비가 내리도록 하기를 마땅치 않아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써가지고 불다 굽는 거예요. 그래서 불다 구워가지고 이 각종 그 금이 가 있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판단해서 뭐라고 되냐? 이게 정비예요. 왕이 정을 보고 뭐라 했냐? 왕이 정을 보고 해석하기를 정일에 비가 내린다. 아니면 신일에 내린다. 정을 딱 치고. 그런데 정을 딱 치고 그대로 정일이나 신일을 지난 다음에 점이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12인 정의에 정말로 비가 내렸다. 이것이 당시 보존입니다. 주역을 점을 치면 어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 써가지고 불에 꽂아가지고 여기 금이 가 있는 걸 가지고 점인들을 모아가지고 점으로 보낸다. 왕은 점인의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인의 대장이고 모든 것을 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점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 나라의 점인을 우리가 싹 데려오겠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가 뺏어버린 거예요. 그걸 점령이라 해요. 점령. 그래서 점인들한테 딱 점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가지고 왕이 이제 결정 점 해석을 했는 거예요. 비가 와버렸어요. 그럼 다행히 비가 왔다. 안 오면은 이 나중에 주례에 보면 이것을 없애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점이 안 맞으면 어쩌니까 왕이 신뢰를 잃게 되죠. 그러면은 백성들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잘못하면 실격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불에 꽂는 것 외에
인간사가 돌아가는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것도 이 전쟁을 나가면 이긴다, 진다, 이긴다, 진다 써가지고 뵙고 아니고 죽은 거거든. 그 다음에 이 장수를 보내면 전쟁에 이긴다, 이 장수를 보내면 진다, 그 해가지고 보내거든. 근데 그때 보낼 때 불에 굽는 거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동안에 캐리어가 됐는가, 또 지금 전쟁을 하면은 그쪽 나라의 세력과 우리나라 세력, 그쪽 나라의 그 군사력과 우리나라의 군사력, 이런 걸 모든 걸 따져보겠죠. 즉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쭉 해가지고 다 맞는 것, 또 그렇게 하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인간의 집단적 사고, 저희 그 집단적 사고의 그 결과죠. 수천 년 동안 모으는. 그래서 이제 그 주례라는 저 얘기책에 우리가 보통 의례, 주례 얘기 세 가지인데, 주례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모든 점은 시청 지원하면은 비단에다 물어든 내용을 적어. 그리고 그 해 말에 그 점이 접종했는가 여부를 기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접종했으면 보존하고 접종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차근차근 모아진 것이 나중에 68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점이는 하사 8인, 부 1인, 사인, 도 8인, 더 합작고 19명 어떻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점인들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역을 보고 이름을 친다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는 생각에는 점을 친다는 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고 꼼짝꼼짝 숫자 나눠가지고 하면 100% 가짜, 100% 사기입니다. 저는 지역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점선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장은 점선하는데 정의처럼 이처럼 이론서라는데,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면 길흉, 원래는 주역은 결과가 4가지만 나옵니다. 길흉해린, 어떤 괴가 나오면 길할 것이다, 그 다음에 흉할 것이다, 그 다음에 후회할 것이다, 니는 안타까워할 것이다. 그래서 기름은 복화가 없어요. 화복이 없어요. 복이 떨어지고 화가 떨어질 건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은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운수가 좋아서 그런 있을 수 없다. 다만 이런 거 있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치인사대천이라고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 결과는 내가 억지로 좌우 못하니까 그것은 하늘에 맡긴다. 다음에 성경을 읽어가지고서 요술과 우탕, 문무 같은 훌륭한 문화 영웅들이 천하를 다스렸던 훌륭한 법도에 대해서 낱낱이 그 요점을 이해하고 근본이 무엇인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주역을 읽어서, 그러니까 주나라가 역대이기 때문에 주역이죠. 그 전에 뭐 연산적인 몇 가지 있었는데 이때는 주역이에요. 주역에서 길흉과 존망과 진태소자, 어떤 경우에 길한가, 어떤 경우에 흉한가, 어떤 경우에 나라가 보존되고 나라가 망한가, 또는 내가 보존되고 내가 망한가, 어떤 경우에 내가 나아갈 것인가, 물러갈 것인가, 또 어떤 경우에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기미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 살피고 해가지고서 그 부분을 연구해 봐야 한다. 주역은 결국 국년 그런 거 실천이 아니에요. 계속 연구해 하는 거죠. 차독 준추하여 성인 상선벌학 억양 조용기 미사오이에 일일 정연이 기원입니다. 성인이 상선벌학 억양 조정의 미사오이라고 했네요. 자, 그건 좀 당황하고, 낱낱이 정밀하게 연구해서 개자나 오자나 깨달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한다. 그러면 성인이 그것은 춘추는 공자님이 당시의 역사에서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춘추거든요. 춘추는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에 대해서 공자님이 평가를 했어요. 그 역사서에 나온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OX를 쓴 게 아니라 그 성인이 평가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춘추필법이라는데
그러니까 성인이 공자님이 상선, 선한 행동에 상을 주고 악한 행동에 벌을 주고, 억양은 약한 행동은 억누르고 좋은 행동은 선을 내주고, 또 조정은 약한 행동은 꽉 못 가게 잡고 종은 풀어준 거니까 선한 행동은 나가게. 그런데 그것을 미사오이에 된다. OX를 쓴 게 아니라 성인이 그 내용을 평가하는 그 글 속에 은미하게 집어넣었어. 그게 미사야. 은미하게. 그래서 오이는 아주 오묘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오이는 춘추필법이라고 하거든요. 춘추필법을 바탕으로 두는 걸 알아요. 중국 경세인 춘추와 같이 엄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대의문을 밝혀 세우는 역사 소설의 논법. 이 다음 공사처럼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봅시다. 이제 요 내용을 좀 간단히 얘기하면 공자 세가라고 해가지고 그 책에 나오는데 그만두어라 이렇게 풀어놓은 군자는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을, 죽을 때까지 내 이름을 알려지지 않는 것을 병으로 여기니 우리 돈은 행해지지 않는가 봐. 내가 어떻게 후세에 알려지겠냐 공자님. 그러고 사기에 그래서 춘추를 지었다. 그래서 위로는 은공으로부터 애공 14년까지 12개의 임금을 쓰는데 노나라에 근거하고 주나라를 가까이 하고 은나라를 써가지고서 모두 3대를 썼다. 그런데 쭉 내려 나오면 뭐라냐면은 공자님이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소송 사건을 처리할 때는 거기에 쓰는 글들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그 어떤 글을 쓸 것인가를 토의를 했어. 근데 춘추를 쓸 때는 꼭 써야 할 것은 반드시 쓰고 빼야 할 것은 반드시 뺐어. 공자가 제자 중에서 자아같이 훌륭한 문학가들도 한마디도 거기다 보태지 못했어. 그리고 제자가 춘추를 갖다 제자들한테 춘추를 다 줬어. 공자가 말을 주면서는 말이에요. 후세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춘추 때문에 알아볼 것이고 나를 죄준 사람은 또한 춘추 때문에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후세의 지부자 이 춘추요 이 제자도 여기 춘추냐. 그런데 이 말을 맹자가 말하겠나. 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음해지니까 나쁜 학설과 포악한 행동이 막 일어나고 심지어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인 일이 있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으니 공자님이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춘추를 냈다. 근데 춘추는 바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천자가 해야 되는데 천자만이 옳고 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천자의 일이다.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그거 춘추 때문일 것이고 나를 죄준 사람도 오직 춘추 때문일 것이다 라고 했다고 맹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자 두 개를 써가지고서 조선시대에 이 남기대라는 사람이 아아록이라고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사회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전반을 기록했는데 사화 또 외적심이 이런 게 기록했는데 아록은 뭡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이 책 때문일 것이고 나를 요구하는 사람도 이 책 때문일 것이다 해가지고 공정하게 쓴다는 취지에서 아록이라고 했는데 내용으로는 노론의 입장에서 평가적으로 썼다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록이라는 그런 책은 죄하자, 지하자 그런 개념이 나왔어요. 춘추 때문에 지하자 춘추, 죄하자 춘추에서 두 개 합작고 아록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추 필법은 이제 5가지 예가 나오는데 좌구명이 춘추 좌시전에 춘추 지침은 미현하며 지회하며 완성하며 진이부하고 칭하기 권사이다. 비성이면 수능수질이요. 예. 춘추의 그 내용은 미현, 지회, 완성장, 진입으로
징악이 권선이라겠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만 해놓으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해석을 해놨어요. 자, 간략하게 숨김으로써 오히려 뜻은 더욱 드러냈습니다. 뜻을 드러내기도 하되 애매모호하게 드러나요. 치, 배. 그 다음에 바로 쓰인 그 벌기문은 애들로 써서가 그리 청연하네요. 어떤 일은 바른 대로 자세히 써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을 징계하고 착한 사람을 칭송한 말이다. 이게 춘추오도입니다. 춘추오래. 춘추오래. 그래서 춘추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춘추는 당시의 공자님이 볼 때 이렇게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내가 역사서를 써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행동을 잘못하면 이와 같은 역사서에 남는다는 것을 일깨워줘야겠다 라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춘추 때문에 남는 사람들이 옳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가는 이게 의문입니다. 자, 마지막 글인데요. 오소오경은 순환 수도하고 이회 불이하여 사의리 임명하고 이 송지선정 소재지서에 여 근사로 칼에 신경 이정져서 추자대전 의와 극타 성지서를 간간 정동하여 사의리 상상 칭간 오심하여 무식한다고 이 여력에 역독 사사하여 통고음 달사den하여 이장시키느니 약 2단 잠루 부정지서는 즉 불가 경각 피해이 아니라 범독서에 필숙도 일체하여 지묘의치하여 통관무의염에 내개로 타서요 불과 탐담 묻어가여 마음과 승인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을 읽는 방법이에요. 소학을 포함해서 오소오경으로 왔네요. 그러니까 물복 선생님은 소학을 사서 같은 중요한 책으로 보셔가지고 오소를 만들었죠. 자, 오소오경을 순환속도가요. 계속 순환시키면서 익숙히 읽어가지고 이 숫자를 익숙히 읽다 보면 자세히 읽어가지고 이회불이하고 이치를 깨닫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니까 계속 이치를 깨닫고 사의리이냐고 거기에 들어있는 의와 리, 의와 도의와 도리에 대해서 날마다 받게 하라고 내버렸어요. 오소오경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의와 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내버렸어요. 받게 만들고 그리고 송지 선정은 선대현이라는 거예요. 송나라의 선대현이 소재지서 그들이 지은 책에 대해서 예를 이정전서, 주자대전, 의류는 주자의류입니다. 주자의류와 그리고 다른 성리지설 근사는 주자와 친구들이 만든 책이죠. 그러니까 근사는 논어있는 전문이 근사에 나왔는데 근사는 뭐냐면 내 주변의 인간사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본다는 게 근사예요. 원사가 아니고 나와 아주 공헌한 내용이고 내 인생에 가까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는 근사. 그 다음에 가래는 그 집안에 예쁨을 얻게 되는 가래. 주자가래 얘기하죠. 주자가래. 우리나라의 예쁨은 거의 주자가래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뿌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성균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자가래라는 데 보면은 뭐 대추 반 노란 건 없습니다. 그냥 과일만 노란 거지. 대추 반 노는 것은 아마 당시에는 대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일이겠지만 지금은 누가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제가 생일 때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그런 과일 놓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잘 드셨던가 그런 것 정도는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가래가 주자가래. 신경이라는 것도 수업나라에 있지. 이정전서는 정의천과 정용도 그분이 주셨던 것을 그런 모아놓은 것은 이정전서. 주자전도 주자가 좀 모아놓은 썼던 글들. 어류는 소위 해화체 비슷하는데 어류란 말이 해화체란 말인데 주자 어류. 그리고 다른 성리와 관계된 학설들을
의 마땅히 강간되는 것 사이사이 정도한다는 얘기예요. 해가지고서 의와 리어, 도의와 도리로 하여금 항상 늘상 침관 오신 내 마음의 침관 푹 젖게 만들어요. 정말 진짜 정말 것 같아요. 하여 무시가 나고 사이가 있거나 끊어지는 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득 차게 하고 이에 그리고 또 남은 힘이 있으면 또한 역사서를 읽어가지고서 역사서 읽으면 어떤 경우나 통곡은 달성해야 한다겠네요. 옛날과 지금을 전부 통달할 수 있고 달사는 일의 변화를 잘 알 수 있고 달자도 알살자 하여 이 자식이 그렇게 함으로써 내 식견을 기른다. 내 지식과 안목을 갖다가 참 성장시킬 것이니 그러면 이제 이단 잡류 부정사 같은 경우는 약 지금 나왔네요. 이단 그러니까 우리 주자 선생님이 일곱 스님이 말했던 이단이라는 것은 불교를 말합니다. 불교나 통일하는 얘기죠. 이단과 잡스러운 부정한 바르지 못한 책 같은 경우는 불가 경각피열, 잠시도 피열 여러 것은 불가하다. 저희도 어렸을 때는 순자라는 책을 아예 못 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읽어보니까 순자라는 책도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단 잡류 부정시사는 순간만 봐서는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독서는 반드시 숙독일책을 해야 돼요. 한 책을 숙독 깊이 해요. 그래가지고 진용어치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취향을 충분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관통의 처음을 그것이 완전히 처음과 끝이 다 연결되어져서 의문이 없는 연후에 비로소 다른 책을 갖고서 읽는다. 그러니까 이 책이 있다 저 책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책을 총토로 읽어가지고 완전히 소화된 다음에 다른 책을 읽는다. 불가 무엇을 한다? 탐담 모두가의 마음과 선정해야 한다. 많은 걸 탐내고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고 마음과 바삐 여기저기 선념해서는 불가한다. 그러니까 얘가 책 좀 몽땅 사놓고 이놈도 읽어보다 저놈도 읽어보다 그런 게 많아. 탐담 모두 마음과 선념이 되겠죠. 그러지 말고 사설을 읽는다면 우선 대학교가 갔다 오고 대학을 충분히 읽고 통문 주격 충분히 읽고 완전 이해 다 한 다음에 논문을 읽거나 명제를 읽어야지 이것도 좀 있다 저것도 좀 있다 하면은 안 된다는 취지로 내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숙독일치하고 진용일치하고 관통무의할 때까지는 다른 책이고 안 된다. 자, 다시 처음부터 하면 오수오경을 물론 사서오경을 끌어서 소화하게 돼요. 수나 돌려서 익숙히 있고 그걸 충분히 이치를 깨닫는 것을 그만두지 아니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도리와 또는 의리와 도리에 대해서 날마다 받게 하더라고. 이는 그리고 송나라의 선대의 현인들이 지은 책에 근사록이나 주자가르나 신기한이나 이정전이나 주자대전이나 주자어른 그리고 다른 선지들에 대해서 마땅히 사이사이 정독해가지고 있어. 거기에 들어있는 도의와 의리가 항상 내 마음에 깊이 젖어가지고 되도록 하여 끊어지거나 또는 사이가 생기는 때가 없도록 하고 또 그리고 또 시간이 나오면 역사서를 읽어가지고서 옛날과 지금이 어떻게 세상이 사는가를 좀 알고 세상의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걸 알아가지고 내 지식과 안목을 갖다 더 성장시킬 것이니 불교나 그런 따위의 이단과 잡스러운 또는 바르지 못한 그런 책 같은 경우는 잠시도 열어봐서는 불가 안 되는 일이다. 모든 독서는 반드시 한 권의 책을 익숙히 읽어가지고서 거기가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추구하는 말을 진용 완전히 깨달아가지고서
앞뒤가 툭 관통돼가지고서 의심이 없는 연후야 비로소 다른 책을 바꿔 쓸 것이고, 여러 개를 읽기를 탐내거나 또는 그걸 힘써가지고서 여기저기 바삐 여기저기 선점하는 것을 신념에서는 불가합니다. 제가 그 시간 마지막으로 그 구양수라고, 구양수라는 사람이 써는 글인데, 이 송원하관이라는 글인데 보면은 입시하려면 학문하는 것이 가장 유선한다. 근데 학문하는 데는 독서가 근본이다. 근데 오늘날 효경과 논어와 맹자와 육경을 글자로 계산하고, 효경은 1903자, 논어는 1705자, 맹자는 34,000자, 주역은 24,000자, 상서는 25,700자, 또 시경은 39,000자, 뭐 예기는 99,000자, 주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합치면은 중간 정도 대조 같은 사람이면 하루에 300자리 정도는 4년 반이면 다행이다. 좀 부족한 사람도 9년 반이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 글자 수가 쭉 나왔는데 재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총 합치면은 47만 8,995자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300자리 정도면 4년 반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좀 모자란 사람은 9년이 된다는 얘기, 배로 된다고 할게. 하루에 400자리 정도 기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심심해서 그 전체를 봐봤어요. 대학이 1753자, 논어가 11,000자, 1700자, 맹자가 34,000자, 중용 3,500, 시경 39,000, 서기영 주역됐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서가 합쳐갖고 51,711자, 상경이 39,000, 합치면 14만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경록력에는 내가 정확한 계산이 되는 것은 6,699장 나오더라고요. 글자 수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한번 봐보니까. 여기까지 독서장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